미녀와 순정남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김지영은 공진단이 백화점에서 사준 옷을 그대로 입고 귀가했고, 공진단은 앞으로 남은 만남 동안 자신의 여친이 될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김지영에게 말하였습니다. 공진단은 김지영과 계속 만나기 위해 일부러 자기가 밥을 사고 김지영이 계산할 기회를 자꾸 미루고 있는데, 공진단은 김지영에게서 자꾸 팍도라가 느껴져 공대숙이 소개해주는 결혼 상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지영을 놓치기 싫어 선물 공세를 하며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코필승은 김지영이 호텔에서 트라우마를 겪어 밤새 아팠을 때 새벽까지 옆에서 지켜주면서 과거의 기억을 찾고 싶지 않다고 울부짖는 김지영의 속마음을 읽고 이제 다시는 김지영이 기억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공진단이 김지영에게 마음을 고백하는 장면을 보니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코필승은 김지영에게 오빠 말 안 듣고 아무 남자나 만나지 말라고 애써 태연한 척 말하자, 김지영은 공진단은 아무 남자 아니고 남친이라며 거짓말을 하였고, 이랬다 저랬다 그 속을 알 수 없는 코필승보다야 백배 천배 솔직하고 남자답고 박력 있다며 이제 와서 누굴 만나라 마라 감독님이 무슨 자격으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미 떠난 버스에 손 흔들지 말라며 코필승이 주는 꽃다발마저 거절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린 김지영은 남자들이 죄다 촌딱 같은 자신한테 왜들 관심이냐며 당황스러워했지만, 김지영은 코필승이 100번이면 100번 사귀자고 고백을 하면 언제든 넘어갈 마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코필승이 다시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싫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김선영과 소금자가 자신을 찾아와 동네에 이상한 소문나지 않게 앞으로 행동 조심하라고 했던 말과 코필승은 장차 재벌 사위가 될 것이라는 말이 생각나 코필승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필승은 공진단이 자꾸 저런 식으로 김지영에게 직진하면 언젠가는 공진단도 김지영이 팍도라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김지영을 위험에 빠뜨릴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에 빠져 다음날 김지영이 앞으로는 카풀하지 않겠다고 하자 김지영이 타는 버스에까지 같이 탑승하여 김지영에게 친밀감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김지영 역시 말로는 툴툴거리며 코필승을 밀어내려 하지만 버스가 가다가 덜컹거리자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여 코필승이 혹시 넘어지기라도 할까봐 자기도 모르게 코필승을 안아주어 마음이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김지영은 아직 공진단에게 밥을 2번은 더 사주어야 하기 때문에 코필승이 뭐라고 하든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공진단은 김지영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후진 집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원한다면 아파트에 들어와 살아도 된다고 선심을 썼습니다. 공진단은 김지영의 순수함에 이끌렸던 것이 아니라 팍도라 대신으로 생각하여 팍도라와 이루지 못한 사랑을 김지영과의 만남으로 채우려는 욕심이 있었던 것인데요. 역시 사람은 안 변한다고 공진단은 김지영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 생각이었고 위험에 빠지게 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지영은 공진단이 속으로 무슨 계산을 굴리고 있든 말든 공짜는 당치도 않다며 나는 가진 돈도 없고 지금 사는 집이 훨씬 아늑하고 잠도 잘 온다며 잠시 공진단의 호의에 흔들릴 뻔하였지만 금세 제정신을 차리고 공진단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공진단은 자신의 여친이 되면 아파트에 살 자격이 있다면서 아무리 김지영에게 사탕 발림해도 쉽게 물질 공세에 넘어오지 않는 김지영에게 촌닭이 의외로 비싸게 군다고 생각하고 더욱 집착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공진단이 인류식품의 김태희와의 약속도 일부러 펑크를 내고 김지영을 만나고 있는 것을 본 홍혜교는 김지영이 누구냐며 따졌고, 공진단은 외국 바이어 통역사라고 거짓말을 하여 김지영의 존재를 숨겼는데, 공진단은 결혼은 김태희랑 하겠지만 연애 상대로는 김지영을 점찍어두어 앞으로도 홍혜교의 눈에 띄지 않게 김지영과 비밀스런 만남을 계속하려 할 것이고, 공진단이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면 김지영은 홍혜교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물사대기를 맞는 등 순환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솔직히 아무리 좋은 궁궐이라도 코필승이 없는 곳은 살맛이 안 나는 김지영은 김선영의 집이 제일 편하고 좋기만 한데요. 코필승은 김지영이 공진단과 아직 사귀는 단계가 아닌 것을 알고 김지영에게 공평하게 나랑도 데이트하자고 졸랐지만 감독님도 나를 좋아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으니 나도 감독님과 밥을 먹을 수 없는 이유를 함구하겠다고 하며 밀당을 하였습니다. 코필승은 결국 김지영을 거짓말로 불러내어 정원 박람회장에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자신을 만나는 건 양다리도 아니고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라며 앞으로도 여러 번 만날 것을 제의하였고,
얼떨결에 데이트를 하긴 했어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김지영은 고필승과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을 보며 잘 어울린다고 흐뭇해하며 자꾸만 자신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나쁜 남자 고필승에게 끌려가는 자신의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어집니다. 한편 백미자는 새롭게 발굴한 도도를 홍보하기 위해 고필승이 다니는 방송국에 찾아와 국장과 감독을 만났는데요. 팍도라를 무척이나 아껴준 사람들이라 죽은 내 딸 팍도라를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도도를 써달라고 백미자가 눈물로 간청하는 통에 국장은 도도를 고필승의 드라마의 단역으로 출연시켜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속사 대표가 백미자인 것을 안 고필승은 도도를 허락할 마음이 없었고 핑곗거리를 만들어 국장의 부탁을 거절하였는데요. 백미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의 왼수인 공진단에게 찾아가 구질구질하게 돈도 얻어온 마당에 못할 것이 없어서 고필승의 집으로 직접 찾아와 도도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고명동이 드라마 작가로 데뷔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기쁜 자리에 난데없이 불청객인 백미자가 쳐들어와서 고필승의 가족은 어이없어 하는데 백미자는 180도 달라진 공손한 자세로 고필승에게 납작 엎드려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달라며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였지만 고필승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였고 고필승의 대답에 정신이 돌아온 백미자는 예전 승질 그대로 고필승의 멱살을 잡고 화를 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 신세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네가 팍도라를 꼬시지만 않았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처참하게 살지 않았을 거고 이제 머리가 커졌다고 자신의 죄는 모르고 나를 문전박대하냐며 고필승에게 윽박질렀고 김지영은 이게 뭔 일인가 싶어 집에서 뛰쳐나와서 고필승을 구해주려다 백미자를 패대기 쳐냄으로써 김지영과 백미자의 재회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22화에서 백미자는 자신에게 달려든 김지영을 눈여겨보게 되는데 백미자에게 김지영의 정체가 밝혀질까봐 고필승은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됩니다. 고필승이 찍는 공갈치지마 드라마의 작가가 지난번 시장통에서 열연한 김지영의 연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김지영이 계속 출연해주기를 바랬는데 김지영의 연기는 차봉수나 스태프들에게서 호평을 받았고 팍도라의 전 매니저였던 이재동은 김지영의 연기에 감탄하여 연기자의 꿈을 펼쳐보라며 학원까지 추천해 주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시골 바닷가에서 할머니랑 조개나 줍고 칼국수나 만들어 팔다 인생 쪽날 줄 알았던 김지영은 어느새 서울로 올라와 방송국에서 일하고 드라마에 출연도 하게 되어 와 나에게 이런 재주가 있었나 하며 자신의 내면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연기에 대한 열정에 이것이 나의 길이고 행복인 것 같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김지영은 이재동이 추천해준 학원에 등록을 하여 연기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런 김지영의 결단을 더욱 확고히 만든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마리가 고필승의 촬영장에 찾아와 스태프들에게 간식을 돌린 것 때문이었는데요. 스태프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공마리는 고필승에 대한 마음을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고필승이 김지영에게 마음이 가 있는 줄 모르는 공마리는 우리 필승씨 아니 고필승 감독님 너무 친절하시고 멋있다면서 뭐든지 말만 하면 앞으로 간식은 자신이 다 챙겨오겠다고 말하며 스태프들의 환심을 삽니다. 스태프들은 공마리가 고필승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다며 감독님을 쳐다보는 눈에 하트가 장난이 아니다라며 수군거렸고 촬영 내내 공마리에 대한 얘기로 가득합니다. 저 여자가 누군데 간식을 맨날 사오겠다는 거예요? 하며 공마리를 잘 모르는 한 스텝이 묻자 다른 스텝은 너 그 여자 모르는구나. APP 그룹 외동딸이잖아. APP 그룹 회장이 자기 딸이라면 껌뻑 죽고 못 산대. 근데 그 여자 우리 감독님 찜한 거 같아. 그러자 다른 스텝은 그럼 우리 감독님 APP 그룹 재벌 사위 되는 거야? 정말 좋겠다. 완전 수직 신분 상승이네 하며 부러워했는데 화장실에서 스텝들의 얘기를 엿듣고만 김지영은 감독님 할머니가 말한 재벌집이 저 아가씨였구나. 생긴 것이 인형 맨키롱 이쁘장하고 맴도 착한 것 같고 허는 짓이 나랑은 완전 딴 시상 사람 같은데 저런 아가씨가 감독님한테 들이대면 나 같은 것을 쳐다볼 리가 있겠어? 우리 감독님 비단길 걸어가시는디 내가 흙탕물을 뿌릴 순 없제. 감독님은 감독님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야 한단께 이만 감독님 일랑은 이자 뿌리고 나도 뭐 하나는 야무지게 성공이어서 보란듯이 살아야 한단께 하며 시무룩한 표정이 됩니다. 김지영은 일이 끝나는 대로 곧장 연기학원을 들러 공부에만 매진하는데 고필승은 데이트를 여러 번 하기로 약속한 김지영이 촬영만 끝나면 어디로 가는지 눈에 보이지가 않아 뭐야 공진단 여친 되기로 결정해버린 거야 하며 초조해합니다.
한편 이재동은 연기 수업을 열심히 받고 있는 김지영을 보며 자신이 그동안 매니저로 일했던 팍도라나 비비보다 훨씬 더 크게 될 사람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데, 와, 저건 삶의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 내공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연기인데 김지영 씨가 어떻게 저런 연기를 할 수 있지? 바닷가 삶이 그만큼 팍팍했던 건가? 이건 무조건 떡상각이야. 와, 나는 왜 이리 운이 좋냐? 이런 숨은 진주가 나한테 또 굴러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 좋아하면서 김지영에게 본격적으로 제안을 하기로 합니다. 지영씨, 내가 지영씨 연기를 보는데 아주 그냥 촉이 딱 오는 거예요. 지영씨 진짜 소질 있어요. 그 소질 썩히면 범죄인 거 알죠? 우리 같이 일해봐요. 지영씨가 내 회사 1호 배우가 돼줄래요? 하고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김지영은 지가 그렇게 소질이 있어요. 지야 물론 하고 싶기는 하지만 그러다 쫄딱 망하면 어쩌시려고. 나는 아직 꺼정은 짜잘한 단역도 충분한디. 그러자 이재동은 무슨 말씀이세요? 지영씨는 단역만 만족할 수 없는 끼가 있어요. 내가 팍도라 배우 매니저 했다고 했잖아요. 딱 지영씨한테서 팍도라의 아우라가 느껴졌어요. 이재동의 말에 김지영은 더욱 확신을 가졌고 함께 일해보기로 약속을 합니다. 한편 백미자는 코필승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도도의 드라마 출연이 불발되었고 이재동에게 전화를 걸어 제동아, 너 요즘 바쁘니? 어떻게 안부 전화를 한 통 안 하니? 그러자 이재동은 사실 저 요즘 회사 차려서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라고 말하자 백미자는 네가 무슨 회사를 차려? 너 비비 매니저 관뒀어? 그러자 이재동은 비비가 차봉수랑 헤어지고 빡쳐서 연기 안 하겠다잖아요. 이대로 놀고 있을 수도 없고 뭐라도 해야겠어서 시작했는데 근데 제가 배우 운이 좋긴 한가봐요. 이번에 아주 제대로 된 배우 만났어요. 하며 웃자 백미자는 얘가 벌써부터 김칫국 마시고 있네. 너 하나부터 열까지 나한테 다시 배워. 매니저 할 때랑 매니저 사업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니까. 그러자 이재동은 한번 우리 배우 보러 오실래요? 진짜 저 혼자 보기엔 너무나 아까운 연기예요. 이재동의 말에 새로운 회사 차렸다는데 조언이나 해주고 그 대단한 신인 얼굴이나 보자고 약속된 연기학원에 나간 백미자는 김지영의 연기를 직관하게 됩니다. 뭐야, 쟤 코필승 그 자식 집에서 날 패대기 치네 아냐? 아주 그냥 내 얼굴을 죄다 핥히고 승질이 장난 아니던데. 쟤가 왜 여기서 연기를 하고 있어? 하며 의아해하는데 이재동이 다가와 사장님, 저기 삼각김밥 같은 뽀글머리 아가씨가 제가 말한 사람이에요. 어때요? 연기가 기가 막히죠? 하며 알려주자 백미자는 그래? 제법이네. 우리 도도보다 훨씬 나은데? 하며 눈여겨보게 됩니다. 김지영은 객석에 백미자가 와 있는 줄은 모르고 연기에 심취해서 정신이 없었는데요. 연기 수업을 하면 할수록 열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스테비를 그만 때려치고 정식으로 배우나 해볼까 마음먹게 됩니다. 김지영은 코필승을 찾아가 감독님, 거시기치가 이 자그만 스테비를 관둬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자 코필승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떨어진 기분이 되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자꾸 데이트하자고 해서 불편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자 김지영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는 이제 배우가 되고 싶단께요. 고필승은 김지영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아니 지영씨가 왜 연기를 해요? 지금 배우를 하겠다는 거예요? 김지영씨 고작 드라마에 몇 컷 나왔다고 본인이 무슨 대단한 연기자가 된 줄 아시나 본데 그거 김지영씨가 할 일 아니에요. 그러자 김지영은 발끈해서 배우하는 사람이 어디 정해져 있간디요? 하든 말든 선택은 지가 하는 것이지 사람 좋아하는 것도 하라 마라 하더니 이제 지 일거정 간섭하시는 거예요? 대체 왜 사사건건 지를 방해하세요? 그러자 코필승은 아니 내 말은 배우라는 직업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좋게 보일지는 몰라도 실상은 남들 눈치 때문에 밤낮 시달리는 극한 직업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김지영은 그럼 감독님은 그런 배우들 찍는 일이 뭐가 좋다고 이러고 사는디요? 아무리 힘들고 고된 일이라도 내가 좋으면 그만 이제. 감독님은 이제 내가 멋을 허든 상관하지 마시고 감독님 갈 길이나 가시우 하며 말했고 고필승은 김지영의 일탈에 참을 수 없어 언성을 높이고 맙니다. 김지영씨 내 말 들어요. 절대 배우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사실 코필승은 매번 배우 공석을 김지영이 메꿔준 것은 고맙지만 김지영이 브라운관에 나오는 것이 싫었던 것인데요.
안 그래도 이제는 김지영이 공진단과 만나고 백미자에게도 노출이 되어 드라마에까지 자주 나오면 누가 봐도 딱 박도라의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데, 김지영이 몸살에 걸려 그렇게도 기억을 되찾기 싫다고 울부짖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대로 두었다가는 공진단과 백미자가 김지영이 100% 박도라라고 확신할 것 같아서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코필승은 김지영에게 지영씨가 지금처럼 밝고 행복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래서 그래요. 그러자 김지영은 지는 이제 연기를 해야 밝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알겠시요? 라며 자신의 선택을 취소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코필승은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하고 김지영은 코필승이 그러거나 말거나 공진단과의 약속을 지키러 나가는데, 공진단은 이제 내 여친이 되기로 결정했냐면서 지난번에 사준 옷 언제 가져갈 거냐면서 여친이 되면 집도 사주고 예쁜 옷 더 많이 사줄 거라고 말합니다. 김지영은 대표님은 앞으로 절대 그러시지 말어요. 집을 사도 내가 사고 옷을 사도 지가 살 텐께 저도 이제 지대로 한번지 일을 찾아 해보려고 해요. 하자 공진단은 무슨 일에서 집을 살 건데요? 라고 물었고, 김지영은 사실 요즘 지가 하고 잡은 일이 생겨시요. 맨날 촬영장에서 배우들을 봐서 그런가 지도 한번 연기에 도전해 보려고요. 그 말에 공진단은 김지영 씨가 박도라처럼 배우가 되고 싶다니 이거 우연의 일치야? 하며 놀라워합니다. 공진단은 김지영에게 지영씨가 하고 싶은 일을 배우라니 내가 지영씨 도와줄게요. 필요한 거는 뭐든 어려운 일도 부담없이 다 말해요. 지영씨가 성공할 때까지 내가 옆에서 힘이 돼줄게요. 라고 말했고, 김지영은 이상한 논리로 무조건 반대하는 고필승과는 공진단 대표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며 진짜로 나를 좋아하면 내가 하겠다는 일을 응원해주는 것이 당연한데, 코필승은 응원은커녕 아주 발목을 부러뜨려서라도 연기를 못하게 막을 사람 같다며 그것이 뭔 사랑이여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여기까지가 미녀와 순정남 22화 예상 스토리와 결말입니다. 22화에서는 김지영이 본격적으로 연기를 배우기 시작하여 이재동은 김지영을 전속 배우로 계약하게 되고, 백미자는 이재동을 만나러 왔다가 김지영의 연기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이재동과 함께 김지영을 키워보기로 결심합니다. 배우가 되겠다고 선언하며 스테비를 그만두려는 김지영에게 코필승은 화가 나서 절대 배우는 안 된다며 반대를 하였고, 코필승이 왜 저렇게 극대노하는지 영문을 모르는 김지영은 코필승에게 반기를 들고 공진단과 사귀기로 마음을 돌립니다. 공진단은 김지영이 배우를 하겠다는 소리에 이게 웬일이야 하며 안 그래도 박도라 대형으로 김지영을 곁에 두려고 흑심을 품고 있는 중인데, 김지영이 스스로 박도라처럼 살겠다고 해서 좋아 죽을 지경입니다. 김지영은 연기 인생을 시작하게 되면서 백미자와 공진단 사이에서 또다시 고초를 겪을 것 같은데요. 시골 촌닭이라고 우습게 여기며 사람 가지고 장난치다가 김지영에게 두 사람 다 호되게 한 방을 먹을 것 같습니다. 찾기 싫은 기억이지만 김지영이 박도라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공진단과 백미자에게 받은 고통을 되돌려 주어야 할 텐데요. 코필승은 김지영이 또다시 마음 다치지 않게 그냥 다른데 가지 말고 자신의 드라마에만 출연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